가지고 아침 기도회 왔죠. 또 홈리스 봉사 가는데 또 물도 좀 끓여갖고 또 목사님 보내드리고 또 아침 식사도 챙겨주고 또 이렇게 강습회 또 뒷마무리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1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뿌듯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좀 지쳐 보이나요? 아니죠? 그게 다 또 하프까지 했어요. 예,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8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그동안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요리 강습, 요리 교실을 운영하면서 제가 이 레시피 마지막에 쓰지만 참 좀 더 따뜻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올려야 되는데 제가 좀 바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말을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네, 우리 건강식은 첫째로 제가 늘 매번 강습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통곡류를 사용해요. 그죠? 통곡류를 사용해서 밥도 하고 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견과류를 쓰고 또 기름도 어떻게 해요? 기름도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돼요. 뭐 기름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름을 안 쓰면 또 음식이 맛이 없어요. 또 이렇게 비정제유로서 이렇게 콜드 프레쉬로 이렇게 짠 거 있잖아. 올리브유나 뭐 그런 기름은 생것으로 이렇게 드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열을 가하는 요리를 할 때는 아보카도유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500도씨예요. 그래서 500도씨가 아니고 500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열에도 이렇게 음식이 산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볶음이나 조림 요리할 때는 아보카도유나 아니면 포도씨유를 쓰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견과류를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캐슈넛,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또 뭐예요? 페라다기씨 또 있는데 자 아몬드나 이런 들깨 이런 있잖아요. 견과류를 이렇게 갈아놓고 제가 여기 어디 갔는데 아주 쓰기 좋은 이 통을 제가 구입했어요. 딱 열을 누르니까 뚜껑이 딱 열리고 이렇게 딱 닫으면 이렇게 해도 안 섞여요. 그래서 이 밀폐되는 그래서 견과류는 이 공기하고 자꾸 접촉하면 산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오늘 우리 건대나물을 하는데 건대나물에도 이런 견과류를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우유 대신 이 두유를 써요. 그죠? 이게 뭐 왜 이렇게 흘렸죠? 이게 무가당 설탕이 안 들어간 두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간장도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양조 간장 그런 간장을 안 쓰고 이렇게 가루 간장과 이런 아미노 간장 그러니까 올게닉으로 발효하지 않는 천연 간장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꿀을 안 쓰고 설탕을 안 쓰고 꿀이나 이렇게 아가베 시료를 이렇게 이용해서 모든 요리에 이제 설탕 대신 이렇게 활용을 해요. 또 그 다음에 아보카도유는 여기 있죠. 이렇게 생긴 것들. 네. 그 다음에 또 두부를 또 많이 활용을 해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요리를 이제 포타벨라 버섯 샌드위치를 하는데요. 제가 이 버섯이 우리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송이버섯 뭐 별의별 버섯이 많잖아요. 근데 이 버섯이 그냥 진짜 억울만해요. 어떤 진짜. 근데 이 버섯을 저는 여태까지 아주 즐겨 먹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버섯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깨달은 거는 여러분들 햄버거 드실 때 뭐 닭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서 페리로 사용하라고 저는 주신 걸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 열이 가네. 근데 이거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 페리 만들 때 보면 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그라운드해서 근데 사실 육류가 모든 많은 질병들이 육류에서 기인된다고 해서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소고기를 해서 버거 페리를 만든다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자체가 그냥 이 페리가 만들어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소나 돼지 그런 거 잡아먹지 말고 이거는 페리하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요. 이렇게 이래 넣는 이유는 버섯을 익혔을 때 이렇게 바이트하면 좀 질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이트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부러뜨렸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양념이 요 안으로 좀 배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양념도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양념이 여러 가지가 안 들어가요. 그죠? 딱 세 가지예요. 요 아미노 간장하고 아니면 가루 간장. 그 다음에 조청 마늘. 왜냐하면 이 자체에 맛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 인류의 최고의 요리사는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영양사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과 또 뭐예요? 햇빛과 물과 또 뭐가 있어야 식물이 자라죠? 공기. 이런 재료들로 그런 레시피로 해서 이렇게 멋있는 페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식재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양념과 영양을 다 넣어놨는데 우리가 어렵게 막 생각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재료에 우리가 조금 간이나 조금 그런 맛을 가미해서 만들면 최고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샌드위치 만드는 거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트레이 부엌에. 네. 자, 먼저 이렇게 아이고 탔다 이거잖아. 한 분은 여기가 계시면 좋겠어요. 옆에. 자, 이거는 이렇게 쿡이 된 건데요. 이제 시간 제약상 이제 먼저 뭐를 넣냐면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요. 간장. 조림할 때는 이 아미노 간장을 많이 써요. 저는. 그리고 나물 무침할 때는 가루 간장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보이기만 할게요. 분량의 간장을 넣으시고 마늘 여기 있었죠? 마늘 여기. 자, 마늘을 좀 넣으시고 마늘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조청을 넣어요. 조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끓이면서요. 바로 이 버섯 이렇게 아까 칼집 넣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하나 제가 더 할게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면 자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넣으세요. 촘촘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둑판 그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넣고 처음에는 이게 후레쉬하기 때문에 막 뒤집고 자꾸 만지면 부서져요. 그냥 한 3분 4분 놔놓으면 여기에 이제 조금 숨이 죽으면서 몰랑몰랑해지면 뒤집어도 안 부러지고 이렇게 해도 안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시간 절약상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제가 앞뒤로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졸여지면 요게 나와요. 이렇게 칼집 넣은 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 텐데, 자, 저기 이런 통밀 버거빵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근데 집에서 오늘은 너무 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스트를 못 했어요. 살짝 토스트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프레드가 또 필요하죠. 스프레드가 필요한데 스프레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일단 요걸 익은 거를 좀 내놓고 이거 졸인 것을 제가 내놓고요. 요걸 익히고 졸인 것을 내놓고 스프레드 만든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시중에 마요네즈는 식용유하고 식초하고 그 다음에 계란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또 무슨 다른 또 무슨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든 건데 사실 트랜스 팻도 많고 사실 해로워요 그게. 그래서 건강식 스프레드 그러니까 마요네즈 맛 나는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자, 두부를 일단 집에 부엌에 양이 많으니까 오늘 제가 반만 할게요. 자, 불을 조금 채워주시고 두부를 한 모 하면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 반모만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어니언 캐슈넛 있죠. 캐슈넛. 이 크림만 나게 할 때는 캐슈넛을 조금 넣으면 좋아요. 캐슈넛 한 이 정도 넣고 어니언, 양파도 많이 안 넣고 한 이 정도만. 그래 하고 레몬즙 넣고 소금도 좀 넣고 소금 한 2큰술 넣고 꿀을 좀 넣어야 되겠어요. 그죠? 꿀을 좀 넣고 두유는 이제 마요네즈가 좀 배지게 해야 되니까 두유는 이렇게 이 믹스기가 돌아갈 정도로만 할까요? 자, 이 마요네즈는 요리교실에 정말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요리교실 학생들은 아세요? 거기 안 돼.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근데 이제 제가 믹스기를 옛날 거는 이렇게 좀 이게 좁은데 이게 좀 이게 옆으로가 조금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좀 작은 양을 할 때는 좀 안 갈라져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제가 양이 작아서 그런데 함부를 해야 되나 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제 농도가 이제 나오냐면 이렇게 되직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빵 스프레드도 되고 또 뭐 마요네즈 대용으로 쓰시면 좋아요. 아주 맛이 고소해요. 그래서 부엌에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맛을 이따 보시려면은 좀 보셔도 되고 빵에 이렇게 바를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니언은 이렇게 생양파는 좀 드시면은 속이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익혔어요. 보라색 양파 있죠? 보라색 양파. 그 다음에 토마토 이거 큰 거 있죠? 그걸 슬라이스 했어요. 토마토 슬라이스하고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 새싹은 레시피에는 없지만 좀 넣으면 좀 더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자 여기 스프레드를 이렇게 바르죠. 바르고 상추를 넣고 그 다음에 포타벨라 버섯을 넣어요. 자 이렇게 여기 포타벨라 버섯이 이렇게 생겼죠. 엎지 말고 이렇게 위로 보게. 그러면 양파가 좀 속 들어가요. 그래서 밖으로 안 흘러요. 제가 해보니까. 네, 양파가 여기 속 들어가요. 그죠? 이 포타벨라 버섯이 굉장히 고급 식재료라서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이 포타벨라 버섯 샌드위치를 드시려면은 진짜 비싸요. 그죠? 그리고 많이 들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이 토마토 오게드 케첩 있죠? 케첩을 좀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케첩을 약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 그죠? 토마토 그 다음에 딱 넣고 새싹을 좀 얹고 자, 새싹을 소고기 얹고 자, 그 다음에 요 하나만 좀 위에다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멋진 포타벨라 버섯 버거 가져왔어요. 그죠? 그러면 아주 맛있는 이런 버섯을 햄버거를 드실 텐데 햄버거 아니고 포타벨라 버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아주 근사한 이렇게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놔두시고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그죠?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이 페리를 만들려면 사실 오토로 페리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페이지 많이 만드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뭐 많이 넣어야 되고 정말 구워야 되고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 버섯을 이용해서 하면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드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리는 요것도 좀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리가 뭐죠? 그래롤라. 그래롤라는 제가 7년 전에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첫 요리 강습에서 이 그래롤라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거 끓이고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막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왜 실수했는지 막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래롤라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지만 미국에 이렇게 살다 보면 한국 음식만 늘 드시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드시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오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몸에도. 그래서 오트랑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오트랑 그 다음에 아몬드 슬라이스 그 다음에 이거는 위점인데요. 위점. 밀 있죠, 밀. 우리 밀가루 있죠. 밀가루에 밀 눈하고 그 껍질을 이렇게 채취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살 수 있냐면 스프라웃 마켓 있죠. 스프라웃 마켓 가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있고 홀푸드도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더 조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유질과 비타민 E가 풍부한 이 사실 우리가 현대 요즘 세상은 굉장히 이 곡류를 껍질을 뺏기고 해갖고 아주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았는 그 정제된 곡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면 섬유질도 많고 이래서 아주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아니면 아마씨를 넣어도 좋아요. 아마씨.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께서 시식 가르칠 거는 일부는 아마씨가 들어갔어요. 아마씨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우리 여성들이 드시면 참 좋아요. 남성분들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코코넛 아시죠? 코코넛 브레이크. 코코넛 브레이크 이게 또 한 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몬드 한 컵, 코코넛 브레이크 한 컵, 그 다음에 아마시나 아니면 윗점, 그죠? 윗점 아니면 윗 반을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재료가 오토하고 액체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가루 재료를 먼저 다 쓸 거예요. 여기 코코넛 넣고 그 다음에 윗점 넣고 아몬드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이 1티스푼 들어가요. 소금이 1티스푼. 이거 제가 매제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왜냐하면 이 드라이한 것을 먼저 이렇게 섞어놔야지 이걸 안 쓰고 액체를 넣으면 막 덩어리져 갖고 막 한쪽에만 이게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드라이한 거를 좀 이렇게 섞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액체 재료를 좀 사용할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는 꿀이 들어가죠. 꿀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는데 올리브 오일하고 꿀하고 물이 들어가요. 그죠? 물. 제가 레시피를 안 봐도 머리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제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식사 후에 한 점씩 가져가서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물도 들어가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가 계량해서 넣을 거예요. 물이 반 컵이죠? 예, 좀 미지근한 물 반 컵. 아이고, 뭐예요? 벌써 그 안쪽에를 뺏겼더니 이게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뿌려야 됩니다.
물 반 컵, 물 반 컵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근데 이거는 라이트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좋아요. 근데 170도는 굉장히 베이크 된다기보다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따뜻한 그 온도에서 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써도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올리브 오일. 자, 올리브 오일을 한 반컵 넣고, 그 다음에 꿀을 넣어야죠. 꿀. 예전에 땄습니다. 꿀 반컵.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 있잖아요. 이런 그래놀라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사실 시중에 그래놀라가 많이 나와 있는데 언제 만들어진 건지 모르고 또 설탕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건강식으로 재료를 해서 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거품기로 좀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요. 바닐라 들어가야죠. 바닐라. 땡큐. 이거는요, 부엌에 보면 스텐으로 돼가고 이쪽에 선반이 있어요. 이 스텐으로 된 거. 네, 볼. 여기 티라고 써있는 티스푼이에요. 예, 티는 큰 티 있잖아요. 그거는 테이블 스푼. 그러니까 작은 거는 이거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그다음 티스푼은 여기 보면 30티스푼이 1테이블이에요. 30티스푼이 1테이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 이거는 테이블 스푼, 요 작은 거는 티스푼. 그죠? 네, 요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근데 이 손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이 손으로 해야 되는 음식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아무리 이런 거 갖고 섞어도 손으로 한 만큼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제가 그냥 장갑을 끼고 할게요. 자, 이거 섞으세요. 이것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재료만 있어서 버무려 갖고 오븐에 넣어놓으면 저녁에 딱 넣어놓고 아침에 딱 나오면 딱 돼 있어요. 레디 돼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잡냄새가 없어지고 구수한 냄새가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싶다 이런 맛이 나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양이 많은 양이에요. 사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런 쿠키 시트 2개 있어야 돼요. 2개.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다. 나는 반만 할래 그러면 여러분들 레시피에 반만 하시면 돼요. 요 양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븐에 저녁에 이제 뭐 한 9시나 넣어놓고 아침에 한 5시 일어나야 되나요? 한 10시면 6시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기도에 온다고 교회 와가지고 9시간을 구웠거든요. 근데도 괜찮았어요. 자,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 170도에 딱 넣어서 이거 가져가시고. 그러면 이제 완성 작품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아주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일단 그래놀라가 딱딱하면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주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한 컵씩 드릴 거예요. 우리 요 8온짜리 그 컵에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덩어리졌죠, 그죠? 아주 이렇게 네 근사한 이런 그래놀라가 나와요. 하나도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양념 모든 걸 다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막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트레이에 제가 담아볼게요. 자, 이거는
두 번째가 했고 어젯밤에 넣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아침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따가 이제 맛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는 아니다. 바나나는 여기는 바나나 넣기도 하고 또 뭐예요? 건포도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웨이가 너무 많아요. 크랜베리 넣기도 하고 또 이렇게 꿀 대신 아가베 시럽 넣어도 되고 애플 주스를 넣어도 되고 이 그래놀라는 아주 여러 가지 웨이로 할 수 있어요. 이게 3일 밤만 조금 쓰고 하면은 이만큼 많은 양의 그래놀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침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기숙사에 있거나 그럴 때 이런 그래놀라를 해서 메일로 붙여주면은 아주 좋은 식사가 돼요. 그래서 두유에 이렇게 같이 섞어서 드셔도 되고 그래요. 그죠? 방부제를 안 넣었는데 며칠까지? 제가 보니까 한 몇 달은 괜찮아요. 몇 달 우리 아들한테 제가 보내줬는데 한 3개월 됐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바짝 마르면 우리가 덜 마르고 이 수분이 박테리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짝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크한다기보다 굉장히 저온에 오븐에 제일 약한 온도가 170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8시간, 9시간 있기 때문에 수분이 완전히 증발되면서 아주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그런 그래놀라가 나와요. 아이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작하시죠? 제가 팁으로 아이스크림, 제가 이 아이스크림 하게 된 거는 제가 우리 한 성도님께서 저를 요리교실에 다른 어떤 분이 하시는 요리교실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스텝이 보통 한 8개, 어떤 거는 10개 이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스텝 많은 거 이렇게 레시피 드리면은 안 해드셔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막 계란 5개, 뭐 흰자, 노란자, 뭐 거기에다가 또 우유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재료 간단한 재료에 초스피드로 해서 아이스크림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좀 시연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코스코 가시면 이 냉동된 올게닉 과일들이 많아요. 그죠? 파인애플도 괜찮고 블루베리도 괜찮고 근데 딸기가 저는 참 맛이 좋아요. 그래서 딸기 요거 3컵 올린 거예요. 이건 아주 건강식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여기 딸기 3컵에다가 두유, 바나나가 하나 들어가요. 바나나. 근데 바나나 집에서 왜 좀 제때 못 먹어가지고 좀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냉동에 해놓으면은 그거 이용하시면 더 맛이 좋아요. 바나나는 익으면 익을수록 더 이렇게 단맛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바나나, 뭐 계란이나 뭐 동물성 하나 전혀 안 들어가고 다 완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허락하신 그 식재료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두유가 한 컵인가요? 반 컵인가요? 반 컵. 네, 컵 계란컵 제가 보기에 갔나 봐요. 자, 제가 이거 반컵이라 생각하고 제가 넣을 거예요. 자, 한 이 정도 반컵이라 생각하고, 자, 그거 자, 꿀 들어가야죠. 꿀이랑 아가베 시럽. 여기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필요하니까 이제 올려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아가베 시럽을 꿀을 넣으면 조금 덜 잘 갈기가 힘들고 아가베 시럽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서 아가베 시럽을 제가 넣을 거예요. 아가베 시럽 한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갈면 돼요.
그냥 이래 드셔도 되는데 요거를 얽히는 거예요. 이렇게 얽어요. 얽히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 요런 데 딱 넣으면 탁 이렇게 얼어서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시장 가서 드시고 싶어 하시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자에게도 한 컷씩 제가 담아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근데 어젯밤에 해가지고 좀 덜 얼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죠 건포도 이렇게 딱 얹었어요. 아주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그러면 정말 뭐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막 우유 뭐그 흰자 해갖고 막 또 이렇게 거품 내야 되고 노란자 또 하고 뭐 우유 넣고 막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재료로 간단하게 아주 초스피드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했는데. 근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맛을 좀 보셔야 되니까 자 여기 이거 해서 제가 우리 봉사자들 오셔서 한 분은 이렇게 해서 한 3개, 블루베리 한 3개씩 해서 한 몇 분 더 오시면 좋겠어요. 도와주실 분들. 우리 인천에 주사인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좀 하고 좀 맛을 보시게. 스푼도 좀 내드리세요. 자, 아이스크림. 자, 그 다음 요리는 또 뭐예요? 수비야. 요거 조금 더 씻어와요. 네. 자, 수업은 이거 좀 우리 봉사자들 좀 많이 필요한데 한 2분 좀 나오실 수 있어요? 뒤에 계시는 봉사자들 좀 몇 분? 네네. 자, 요것도 좀 다른 볼에다 좀 붓고 이거 좀 씻어오세요. 씻어다 주세요. 꽉꽉 담아드리세요. 이거 많으니까 위에 좀 채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대 요리는 근대는 영어로 그린 차일드예요, 그죠? 마켓에 가면은 이파리 큰해가지고 이래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잘 안 드시게 되는데 제가 유럽 쪽에 갔는데 늘 아침에 막 빵 먹고 그냥 그 뭐예요 느끼한 음식 먹다가 한 5일 만에 어느 한국 식당에 갔는데 이 근대로 된장국을 끓였는데 얼마나 막 맛이 있는지 어떤 한 분은 몸이 좀 안 좋아갖고 좀 아프다 그랬는데 그 근대국을 한 2그릇 먹고 병이 나왔대요. 그래 너무너무 이렇게 된장하고 이 근대하고 참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삶아 데쳐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된장 이렇게 끓을 때 야채수 넣고 끓을 때 이제 근데 그냥 썰어서 넣고 그냥 마늘 좀 넣고 이렇게만 해도 맛있어요. 아주 잘 이렇게 궁합이 맞아요. 자. 여기 건대를 그냥 생것도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제가 왜 오늘 이 건대를 나무를 가져왔냐면 제가 동부에서 살 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건대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건대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 장로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음식 생각나서 나도 좀 한번 해먹어봐야지 하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가게 가서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말랐어요. 여긴 햇빛이 좋으니까 하루만 말라도 이렇게 뿌들뿌들 그러니까 완전 마르기보다 이렇게 약간 뿌들뿌들하게. 근데 이 건대는 시금치는 넣었다 바로 빼지요. 근데 이 건대는 좀 익혀야 돼요. 왜냐면 워낙 잎이 크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물컹하다 싶을 정도로 익혔을 때
저희 집 빨래줄이 4개 있는데 늘 빨래를 넣는데 거기다 말랐어요. 근데 빨래줄에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랩을 다 이렇게 빨래줄이 커버해가지고 그 위에다 말랐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대충 찢어가지고 이 야채수 있죠, 야채수. 야채수는 표고버섯, 양파, 당근, 다시마를 이렇게 우려낸 물이에요. 그 우려낸 물에 이 건대를 넣고 간장하고 이렇게 밑간을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를 좀 볶다가 이제 이 건대를 넣고 이렇게 넣는데 마지막 양념은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견과류를 넣는 거예요. 견과류. 그러니까 해바라기씨 볶아서 가른 거나 캐슈넛이나 들깨 가루나 뭐 아몬드 가루나 그렇게 하고 소금 간으로 이래 하면 아주 이런 맛있는 건대나물이 나와요. 또 우리가 뭐 시금치나 건대나물도 이거 안 말리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리면은 뭐라 그럴까? 이 전통 어떤 한국 그런 나물 맛이 나서 너무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그런 나물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야채수는 뭐 넣었다고 그랬어요? 표고버섯하고 양파, 무. 근데 아이스크림 어때요, 맛이? 맛있죠? 어떻게 맛있어요? 깔끔해요 맛이. 예, 깔끔하죠. 근데 제가 계란이 많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그냥 잘 먹었는데 딱 마지막 숟가락을 딱 넣는데 뭐가 밍밍했어요. 그리고 시중에 아이스크림은 너무 달아요. 그죠? 너무 달고 또 이렇게 천연 색소가 아닌 그런 것들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녹았죠.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꽉꽉 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어젯밤에 레시피 애들을 했어요. 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녹아가지고 좀 맛이 좀 덜하죠. 괜찮아요. 자, 다시 어떻게 야채수는 이 무랑 이 표고버섯이랑 양파 있죠? 양파를 한 50분 끓이세요. 50분 정도 끓이고 마지막에 다시마 한 장을 큰 거 넣고 한 10분 더 끓이세요. 다시마. 그래가지고 식을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영양성분이 다 물로 이렇게 삼삼 현상으로 다 빠져나와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물이 감칠맛이 나는지 소금만 내다 하면은 아주 일품 요리가 나와요. 찌개, 국, 이런 나물 요리.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그 토마토 김치를 드실 텐데 그 김치에도 이 야채수를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맛을 보시고 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잘 도와주셔서 얼마나 다시마 끓여서 얼마나 놔둬야 돼요? 좀 이제 식을 때까지 그래갖고 냉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그냥 한 6시간은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스프레이에 받쳐서 그 물을 냉장고에 킵해 놓고 저는 자주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요. 네. 언니 다시 한번 얘기해. 재료를 표고버섯, 무, 양파 그것을 한 50분 이렇게 끓이세요. 처음에 센 불에 끓다가 이렇게 불이 약간 막 끓으면은 미디움 로우로 해서 한 50분 끓이다가 마지막에 다시마 넣고 한 10분 있다가 이제 불을 끄시고 그냥 식을 때까지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끈데기를 건져내고 그 국물로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뭐야? 양은 표고버섯 얼마나 넣고 양파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크네. 너무 많아. 거기다 그냥 놔두세요. 그건. 무 있잖아요. 무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너무 대짜예요. 저 정도 사이즈면 너무 클 때는 반 자르고 보통은 하나 넣으시면 좋아요. 껍질째 그냥 깨끗이 씻어서 껍질 벗기지 말고 무 껍질에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무 껍질째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양파는 어떤 사람은 양파 껍질 좋다고 해서 혈압이 좋다고 해서 양파 껍질째 넣는데 양파 껍질째 넣으면 너무 맛이 세가지고 요리의 맛을 못 내요. 그래서 양파 껍질은 벗기고 한 두세 토막 이렇게 내시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꼭 말린 거를 사용하시고, 표고버섯은 한 12개. 네, 말린 거. 그래 하시고 다시마는 한 이 정도 큰 거 한 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달달한 거 좀 드시고 나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네. 제가요,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요, 요리교실 할 때도 제가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저 지금 안 먹었잖아요. 근데 저 먹었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리가 되겠죠? 숲도 끓여야 되고.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쌈장을 드실 텐데, 제가 어제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제 제가 파틀나게 상추 3을 내놨는데 너무 다들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이거 요리 교실에 많이 강습회 한번 해야 되겠어서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불린 메주콩 3컵, 불린 메주콩 3컵에 양파가 미국 양파는 너무 커요, 그죠? 너무 크니까 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물은 한 컵 좀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삶으세요. 삶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요? 불린 메주콩 3컵에 양파 한 반 개 정도 해서 물은 한 컵 좀 안 되게 해서 삶으시면 이렇게 국물이 약간 이렇게 네네 대충 썰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 가냐면 믹서기에 가면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냥 푸드 프로세스에 제가 갈 거예요. 자, 푸드 프로세스에 이렇게 넣으시고 그래서 너무 곱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좀 입자가 있게 이렇게 갈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200명, 뭐 300명 이래 되는 파틀나게 쌈장 만들려면은 쉽게 하려면 얼른 슈퍼에 가서 된장 한 통 무슨 된장 뭐 재래 된장 이런 거 사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또 제가 요리 강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슈퍼에 가서 된장 사와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장을 집에서 만들어서 제가 했는데, 자,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우리 볼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볼.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좀 색깔을 이쁘게 하려면 피망을 좀 이래 넣으면 좋아요. 피망. 근데 스테도 괜찮아요. 자, 피망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스파츌라 하나만 좀 주세요. 이렇게 된장이 너무 이렇게 되직하면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워러리하게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피망을 좀 넣고 파도 좀 넣고 파 다진 거 있었죠? 파 있어요. 네. 그 앞에 있어. 그 앞에. 그 앞에 거 아니? 파 여기 있어요. 파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 넣으시고 여기 이제 가루간장이 들어가요. 그죠? 가루간장. 이 가루간장은 버섯, 양파 뭐 이런 재료들을 해서 이렇게 분말로 만든 거예요. 어디서 팔아요? 여기 팔아요.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한 이런 세 개 정도? 세 테이블 스푼? 세 테이블 스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3장을 해서 이 뭐야 샌드위치 이거 우리 요거 한 반쪽씩 드릴 거예요. 요 반쪽하고 3장을 이용해서 밥도 조금 드시고 숲도 드시고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숲은 어떻게 끓이냐면 이렇게 어니언을 차렸죠. 아까 어니언을 차보겠습니다. 양파를 이거는 너무 곱게 제가 나물에 들어갈 건데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이를 조금 넣고 이렇게 볶다가 물을 좀 장가감이 넣고 이렇게 익혀요. 이렇게 익힌 다음에 오늘 쑥 끓인데 제가 좀 이렇게 세입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여기에 3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3장. 자 이런 농도. 맛있게 보여요. 여기에 아몬드 가루, 깻가루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요. 아몬드, 이 양념 다 어디 갔어요? 자, 이 3장에는 해바라기씨가 좀 잘 어울려요. 해바라기씨 좀 넣으시고. 이 그릇이 돼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러면 아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적석 3장이 나왔어요. 깻가루도 좀 넣어도 되고 이거는 산들깨가 아니에요. 통만 제가 사용한 거고 제가 집에서 볶은 거예요. 깨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뭐 참기름도 좀 넣으셔도 되고 오케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면 더 농도가 더 알맞는 농도가 돼요. 이스트 브레이크 안 넣으세요? 이스트 브레이크도 좀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스트 브레이크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자 이거는 먹는 이스트예요, 그죠? 뉴트리셔널 이스트.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팔아요? 이거는 스프라운 마켓이나 홀푸드에 가면 다 있어요. 거기 저는 이렇게 통으로 샀지만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맛있는 된장 같죠? 그죠? 근데 많은 양을 갖다 일하시면은 참 좋아요. 이렇게 풍부한 지방산이 풍부한 이런 삼장 이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숲인데요. 자 숲은 자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익혔잖아요, 그죠? 그래 이 양파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옥수수, 냉동 옥수수 있죠? 옥수수를 넣으세요. 가져오세요. 씻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가져요. 여기 그냥 올려주세요. 불을 세게 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쉬운 숲이에요. 근데 아주 맛이 좋아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그렇게 뭐 곱게 안 갈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고 한 이 정도 농도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끓일 때 토마토를 넣어요. 토마토
토마토는 그냥 대충 이렇게 차 마시면 돼요. 이렇게. 토마토를 10시짜리에서 껍질을 뺏겨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막 귀찮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해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뭐 집에서 드시는 거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끓을 때 토마토를 넣으시고 한 2, 3분 정도 더 끓이다가 이제 소금 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뚜껑이 어디 갔어요? 자, 이렇게 끓이시다가 소금 간하고 소금으로 그냥 간 좀. 마지막에 이제 베이지를 넣어요. 베이지를 넣는데 이 베이지는 여기 따라놓은 거 있네요, 그죠? 자, 마지막에 베이지를 좀 듬뿍 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주 베이지이 향긋하니 그냥 아주 맛있는 수프로 이렇게 돼요. 베이지를 넣고는 오래 안 끓이고 이렇게 해서 소금 간 했고 이렇게 해서 국자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국자? 맛있게 보여요? 네. 맛있어 보여요. 네. 오케이. 따끈따끈할 때 이렇게 한 그릇 드시면은 아주 그냥 몸과 마음이 행복해져요. 제가요, 참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사람들이 뭐 목사님 멋있어요 그런 말 해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한테 칭찬 되게 인색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왜 멋있었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홈리스 봉사를 좀 하는데 제가 이거 산호세 지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밴을 타고 내려오면서 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희 집 밴이 하나 있어요. 7인승 밴이. 7인승 밴을 갖고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희 남편이 뭐냐면 저도 자기가 하고 싶다면서 그래갖고 1월 1일부터 저희 남편하고 같이 그 일을 하게 돼요.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요리 강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제가 물 끓여서 뭐 라면 그다음에 베이커리 빵과 도네이션해서 그거 픽업해서 그다음에 몰핀도 좀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양말도 하고 헌옷 가방 이래갖고 차에 이렇게 실어 보내면서 우리 교우분들 두 분이 또 같이 봉사를 했는데 제가 못 가니까 와서 이제 챙겨서 보냈는데 들어오면서 하는다는 얘기가 여보 우리가 가면 한 80명 70명 만나거든요. 오늘은 150명이나 왔어. 근데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지금 속해 그 야행기 때문에 그 하필 그것 때문에 여기 오늘 강사 건강 강의 하실 분의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 남편이 갑자기 이제 강의를 맡았어요. 그래서 사실 홈리스도 못 가는 형편인데 그 일을 너무너무 이제 엔조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이 성경 가르칠 때 참 제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처녀 때 이렇게 데이트하고 뭐 결혼생활 일을 하면서 최고로 멋있는 모습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봉사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멋있어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바빠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건강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또 요리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막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는지 저는
홈리스 봉사하는 남편이 최고로 멋있게 보였어요. 어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남편이 등장했어요. 양반 못 되네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은 바쁘잖아요. 교인들 보기도 그렇고 그냥 늘 말씀 중에.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이 세상에 제일 멋있는 왜 저는 여태까지 저희 남편은 멋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그래 바쁜데도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해갖고 올렸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부인한테 사랑받는 거는 멋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로 오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힘이 났어요. 절대로 이렇게 지치고 힘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외람도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기쁜 일이다. 그것을 제가 오늘 또 경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못 봬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건강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건강의 유익을 많이 얻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정말 진리가 있는 교회고 정말 이 음식 그 이상으로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음식이나 건강에 어떤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오셨지만 정말 진리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 생명의 길로 정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